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에 이기려고 기를 쓰는 것, 성과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신의 삶의 개성, 이것을 이제 나다움이라고 보통 칭하죠. 그 나다움을 향한 자신의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나다운 삶에서의 행복의 추구,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가치 높은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제가 마인드박스라고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소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틀을 의미합니다. 얘는요, 자주 기록하시고 메모한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시고 하면 자신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경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되고, 또 경쟁적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 여러분 다운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행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쟁이 인간의 본성이고 또 그 경쟁을 하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리차드 도킨스 덕분에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지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 책을 사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요, 인문학적 메시지로서는 그 역방향의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전승시키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유전자를 전승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자기가 이기는 것만 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타성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이 큰 틀에서의 경쟁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과 유전자의 지속적인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인간들은 이타적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신의 종족 유지라든지 또는 자신의 쾌락 추구라든지 이런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두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기적 행위, 자신의 욕망만 달성하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협동, 그리고 사회적 연대, 그리고 이타성의 실천일 수 있다 하는 점 오늘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지금 인간은 본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일까요? 경쟁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리차드 도킨스 얘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저의 마인드박스가 딱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의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면 경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협력적이고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행해야 될 영역, 이게 영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 방식이라든지, 타인을 바라볼 때 경쟁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잘하는 부분을 나의 내면 목표화하는 그런 생각 방식이 되게 중요해. 그런 측면이라든지, 결국은 경쟁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경쟁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다움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경쟁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일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을 경쟁에 대해서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의 패턴을 갖고 계시면 그 질문이 무엇이건, 또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무엇인가를 행위해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이건 여러분들 다운 생각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행동의 방향을 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달리기, 옆에 선수가 같이 달리지 않습니까? 언급결에 더 빨리 뛸 수 있죠. 공부를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하고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자,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의 과제를 함께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럿이 하는 것보다 둘이나 셋 정도가 최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 방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서 성과가 좋아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서로에게 작용하는 거야. 아,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 그도 열심히 하려고 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달리기 시합을 해. 옆에 사람이 막 뛰어가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됩니다. 그 에너지의 상호 교호, 에너지의 주고받음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상시보다 더 빠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경쟁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경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30명 중에 1명이 승진을 할 거야.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긴 하죠. 그렇지만 옆자리에 앉아서 승진 이러면서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경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그냥 경쟁 의식이라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경쟁 의식이 자기를 강하게 짓누르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의식으로만 경쟁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머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적재적소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운동을 할 때도 힘을 살짝 빼야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효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몸의 힘 빼기, 정신의 힘 빼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SF라는 걸 엄청 강조하죠. 핵심 성공 요인. 그 행위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점에 둬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필요한 시점에만 팍 임팩트를 줘서 행위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걸 전략형 인간이라고 자주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경쟁보다는 경쟁심을 내려놓고 내가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쟁 상대가 존재하면 그 경쟁 상대를 나의 성장 과제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보다 컴퓨터를 엄청 잘해. 예를 들어서 나보다 영어를 엄청 잘해. 예를 들어서 나보다 업무를 엄청 효과적으로 잘해. 그러면 그의 현재의 모습을 나의 내면 목표화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시면요. 몸에 힘도 빼고 조금씩 달성에 대해서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기쁨의 힘에 의해서 지속적인 노력도 더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경쟁이 우리의 성장을 가속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보다는 단계적 성장을 기뻐하는 그런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요. 사회적 공정을 보통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능력의 차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당연해 라는 생각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사시험이야. 그러면 룰이 공정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공정한 것이야. 이런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룰은 능력에 의해서 소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로 입사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그건 공정한 사회야. 이런 식의 생각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존 롤즈도 그렇고 마이클 샌델 교수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출발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발선이 다른 현재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이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중에 무르디에라는 엄청 유명한 사회학에서는 현대 사회학의 최고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이 아비투스는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성이다. 이게 이제 무르디에의 주장이거든요. 자, 한국 사회도 이미 한 20년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하는 가정의 경제적 환경 또는 가정의 지식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자식들의 아비투스가 달라지는 현상이 벌써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능력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존 롤스나 마이클 샌델의 문제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발선의 차이에서 현재의 능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공정한 룰에 의한 선발 시스템,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철학자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어느 정도의 평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기업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성적에 의해서 또는 시험 결과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 특성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지역을 고려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의 힘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사실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경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에 이기려고 기를 쓰는 거, 사실 성과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또 미리 실망해서 나는 그러면 출발선이 좀 뒤져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엄청 노력해도 뭔가 성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개성, 자신의 개성적인 목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이제 나다움이라고 보통 칭하죠. 그 나다움을 향한 자신의 단계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나다운 삶에서의 행복의 추구,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면서도 또 윤리적으로도 아주 가치 높은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빼려면요, 자기식의 생각이 안정화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인드박스가 엄청 중요하다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쟁에 대한 자기식의 생각이 딱 안착이 돼 있으면 승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눌러서 이겨서 내가 승진하려고 하지 않게 되거든요. 나보다 우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내면화해서 그가 갖고 있는 것 같은 능력을 나도 갖추도록 노력을 하지, 그와 경쟁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생각의 안정화가 전제가 됐을 때만 우리가 나다움을 자신있게 추구해 갈 수 있어요. 나는 미니멀리즘이야. 이 미니멀리즘이 유행이 아니라 완전히 나다움의 일부라면은 정말 가치 있게 그것을 행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끼실 수 있겠죠. 나는 미니멀리즘 반대야. 그러면 취향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소비 생활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또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든 자신의 마인드박스 안에서 정리된 생각에 기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 결과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다 경쟁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마인드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의 틀을 갖고 그것을 프리즘처럼 투과시켜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선택하고 행위하신다면 경쟁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안정적인 나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니야, 경쟁이 실제로 있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그때는 경쟁을 하셔야 돼요. 대학 입시 시절이야, 경쟁을 하셔야죠. 경쟁을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또 입사 시험이야,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경쟁이 필요하면 경쟁을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 경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인생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경쟁은 아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앞으로도 필요 영역에서는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나다움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고 다른 선택 또는 다른 경쟁을 단계적으로 해가는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물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생각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경쟁에만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나다움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